매너입니다. 이번 파트는 자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즉 양육권이 뭔지, 친권이 뭔지, 양육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양육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육권. 자, 양육권. 말 그대로 아이 키우는 거죠? 그죠? 아이 키우는 거예요. 그럼 친권은 뭐죠? 친권도 아이 키우는 겁니까? 아니죠. 양육비는 뭐예요? 양육비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양육권, 친권, 양육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항상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죠. 자, 오늘 그 시간인데 자, 천천히 하나씩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양육권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제 블로그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자, 양육권은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선생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양육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자에 대한, 이 자녀, 우리 선생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 공동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권리가.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똑같은 공간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합의 이혼을 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소송하는 과정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양육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합의 이혼은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합의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한 명으로 지정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합의 이혼할 때 반드시 한 명만 지정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합의 이혼은요, 양육권을 한 명에게만 지정시켜도 되고 공동 양육자 지정으로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양육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선생님은 협의 이혼이 안 되겠죠. 반드시 지정을 시켜야 됩니다. 나로 하든 배우자로 하든 둘이 같이 지정을 하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재판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육권이에요. 자, 이 양육자 지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 양육권을 주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에게 지정을 시킬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을 정해줬어요. 가장 큰 목적은 자녀의 복리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의 복리. 자, 일단 쉽게 말하면 이 자녀가 잘 클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법원은 자녀의 나이, 그 다음에 자녀와의 친밀도, 애정도, 뭐 부모의 직업 상태의 유무, 그 다음에 재산 상태도 보고, 양육 보조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의 가족, 형제, 홀로 양육을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자, 그 여부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양육 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예전이나 지금 현재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더 맡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혼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 있죠.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만 13세 이상은 자녀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의 의사도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기타 많은 요소들을 참작을 해서 양육자 지정을 합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도. 왜 어렵냐면 이 판단을 법원에서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 아이는 이 아빠와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재정적인 상태, 이런 재산 상태도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였고, 직업 또한 전문 직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엄마와의 어떤 애착 관계보다는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실질적인 이 양육자는 남편이었죠. 아빠였죠. 자, 그런데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졌다라는 거죠. 이 양육권이 엄마에게로 갔어요. 너무나 황당했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1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딸이었어요. 딸이었고 5세 미만 정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엄마에게 양육권을 지정을 시켜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이의 아빠가 양육권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소송으로 갔을 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명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양육권은 이렇습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 거, 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는 거에 대한 권리. 자, 친권이란 무엇인가? 자, 친권은 무엇이냐면, 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그 다음에 의무를 말한다. 자,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친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거소 지정, 보호, 교양, 재산관리, 대리권,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법적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친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자, 이런 거 있죠. 뭐 학교를 가는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학을 갈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의 동의, 은행에 갔을 때 보호자의 동의,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보호자의 동의. 무조건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럴 때 쓰이는 게 친권입니다. 친권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친권은 나중에 만 19세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 시기 때만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충분히 합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친권 때문에 틀어져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누군가가 친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간단하고 아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갔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 친권 때문에 친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합의 이혼이 틀어져서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 너무나 간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통 남편분들이 물어보죠. 친권을 뺏기기 싫어요. 친권은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친권 빼고는 모든 게 합의가 다 됐대요. 제가 그런 남편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선생님, 친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그냥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게 친권인 거죠. 친권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아내분들은 또 전화가 와요. 남편이 공동친권으로 하자라고 우기는 거죠. 공동친권을 해서 뭐예요? 공동친권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불편하냐? 선생님하고 선생님 배우자분이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됐는데 자꾸만 이 공동친권의 어떤 동의를 구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난 이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은데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곳에서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공동친권을 왜 공동친권을 우기세요? 공동친권은 필요 없어요. 그냥 양육권 지정이 되는 사람이 그냥 친권으로 단독으로 행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쓸데없이 우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친권은 성년이 되면 사라진다. 양육권도 마찬가지죠.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거. 모든 게 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거죠. 친권. 이 친권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렇듯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친권이 상대방 배우자한테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양육권, 친권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자, 양육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양육비 개념, 양육비란 무엇일까? 자, 양육비는 말 그대로 이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양육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해야 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오로지 이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적으로는 이 양육비는 이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은 각자의 환경마다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한다.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게 생활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생활비를 내가 배우자한테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활비 자체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양육비하고 혼동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이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들을 말하는 게 양육비다. 그 요즘에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원칙상은 신체가 건강하고 일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해도 양육비의 채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조건 지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양육권자에게. 자, 정리해보면, 자, 양육권은 뭐냐?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 거, 실질적으로 키우는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한다. 자, 친권은 뭐냐? 친권은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권리를 친권이라고 한다. 자, 양육비는 뭐냐?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한 비용들을 양육비라고 한다. 자, 이 개념이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자녀에 관한 사항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요, 선생님? 쉽죠? 양육권이 뭔지, 친권이 뭔지, 양육비가 뭔지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자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십시오. 선생님 화이팅!